티파니 리는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투자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언제나 부유한 삶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던 2016년 봄, 그녀의 아이들 아버지인 키스 그린이 갑자기 실종됩니다.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돈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키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다름 아닌 티파니였습니다. In the beginning, when we first broke up, he asked each kid $20 million. He asked my mom for each kid. And my mom said, "You're ridiculous." Would you harm Keith? No, I will not harm Keith. Would you have anybody else harm Keith? No, I will not do that.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하이킹을 하던 한 사람이 산책로에 버려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27세 요리학교 학생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키스 그린의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약 9시경 키스는 차키와 지갑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는 헤어진 연인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티파니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문을 닫은 팬케이크 하우스 주차장에서 잠깐 만나 아이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 키스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발견된 골든게이트 파크는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들과 가족들은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전단지를 배포하며 필사적으로 키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5월 11일 소노마 카운티 경찰은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101번 고속도로 근처의 들판에서 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목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있었으며 치아 기록을 통해 키스 그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종된 지 2주 만에 그는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7세 키스의 전 여자친구인 30세 티파니는 수사관들에게 4월 28일 밤 팬케이크 하우스 주차장에서 키스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티파니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밤 10시쯤 만나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그녀는 벤츠 SUV를 몰고 주차장을 떠나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에 결별한 후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으며 재정 분할과 딸들과 보낼 시간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009년 키스와 티파니는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티파니의 어머니가 구입한 약 940억 원짜리 저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상류층이 모여 사는 초호화 지역인 캘리포니아 힐스버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티파니는 베이징에서 태어나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했으며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며 어머니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티파니의 가족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 가문이었습니다. 그 재산의 시작은 1980년대 티파니의 어머니가 베이징에서 중국군 소유의 건설회사와 합작 투자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베이징의 고층 건물 2채와 미국 베이 지역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6년 당시 티파니의 가문의 재산을 약 6,700억에서 1조 3,400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외부에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키스는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래에 자리한 평범한 노동계층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그는 주로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키스는 고등학교 시절 유명한 쿼터백으로 활약했고 재미있는 성격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중퇴한 후 안정적인 직업 없이 방황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키스는 티파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키스와 티파니는 2012년과 2014년에 두 딸을 낳았으며
그들이 살던 힐스버러의 저택에는 유모, 가정부, 조경사가 상주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키스는 고급 스포츠카와 럭셔리 SUV를 마음껏 선택해서 타고 다닐 수 있었고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티파니의 어머니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아 샌프란시스코의 꼬르동블루 요리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티파니와 키스의 관계는 그가 실종되기 6개월 전 이미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티파니는 키스의 친구이자 마리화나 딜러였던 케이브 베트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키스는 둘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고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티파니는 오히려 키스에게 이별을 선언하며 그를 집에서 내쫓았고 그 자리엔 케이브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힐스버러 저택에서 함께 살며 새로운 사랑을 대놓고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티파니는 케이브에게 빨간색 페라리를 선물했고 두 딸에게 케이브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요리학교를 다니며 혼자 생활하게 된 키스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친구였던 케이브에게 티파니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그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키스는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며 더욱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하이오로 이사해야 하는데 딸들과 멀어지는 것이 망설여진다며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티파니에게 호소했습니다. It sucks. I don't want to leave the kids, but I don't know what to do. Like I've been so stressed trying to figure this out, and it's been really, really bad. I'm saying to you, we both made mistakes, and that's that. You know, let's just move on. There's nothing I can say right now. It's very easy for you to sit here and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because your life has not changed at all. The only thing that's different is that you have a new man that you sleep next to at night. That's I'm it. very happy. Aren't you happy that I'm happy? 키스는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빠로 보이고 싶지 않다고 티파니에게 말하며 그녀가 새로 구입한 BMW와 가구 살 돈 2,500만 원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티파니는 그에게 매달 500만 원과 가구 살 돈 1,000만 원 그리고 BMW 대신 레인지로버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제안은 했지만 티파니와 케이브는 협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브는 키스가 아이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티파니에게 돈을 뜯어낼 생각만 하는 뱀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티파니 역시 점점 키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는 키스가 실종됐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그가 납치당한 척하면서 자신을 속여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when we first broke up, he asked each kid 20 million. He asked my mom for each kid. And my mom said, you're ridiculous. Would you harm Keith? No, I would not harm Keith. Would you have anybody else harm Keith? No, I would not do that. 키스의 휴대폰을 통해 그가 사라진 밤의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티파니가 진술한 대로 9시 27분부터 9시 56분까지 약 30분 동안 그의 휴대폰은 팬케이크 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그 후 10시 49분에 힐스버로로 이동했으며 이는 티파니의 차가 팬케이크 하우스를 떠난 후에 경로와 일치했습니다. Was in the car with you, Tiffany? Is it following you same path? He was not in the car with me. 티파니는 계속해서 키스가 그녀의 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밤 10시 51분 키스의 휴대폰은 티파니의 힐스버로 집에 있는 와이파이에 26초 동안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휴대폰이 라우터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키스의 시신이 발견된 날 스와팀은 티파니의 저택에 급습하여 그녀와 케이브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만이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전날 커플의 개인 트레이너이자 경호원으로 고용된 올리비에 아델라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고 신문한 상태였습니다. 올리비에 아델라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으로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의 온라인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며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프랑스 웨인 부대에서 5년 이상 복무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 올리비에는 호남 무술 선수로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자신의 리무진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2015년 그는 티파니와 케이블을 알게 되었고 커플은 올리비에를 개인 경호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티파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를 올리비에와 그의 아내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경호 비용으로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역시 티파니의 가족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올리비에는 단순한 경호원을 넘어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2016년 초 케이브와 티파니는 올리비에를 은밀한 장소로 불러내어 키스를 죽여달라며 거액의 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비에는 겁을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살해는 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 사건이 벌어졌고 올리비에의 진술과 추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사건의 전개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밤 9시 30분경 티파니는 아이들의 양육 문제와 키스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키스가 살고 있던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팬케이크 하우스로 불러냈습니다. 약 1시간 후인 밤 10시 50분경 키스의 휴대폰이 티파니의 저택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키스가 티파니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저택 차고에서 기다리고 있던 케이브가 총기로 키스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행 후 티파니와 케이브는 시신을 올리비에의 아파트로 옮겼고 올리비에는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었습니다. 4월 29일 새벽 3시 30분경 올리비에의 통행 기록에 따르면 그의 차는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건너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공원을 지나면서 창문 밖으로 키스의 휴대폰을 던졌으며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80km 떨어진 외딴 들판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2일 후인 5월 11일 양말만 신은 채 유기된 키스의 시신이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 외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정적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티파니 저택 차고에서 골프백에 묻은 화약 잔류물과 키스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티파니의 차량 조수석에서도 키스의 피가 검출되었습니다. 올리비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키스의 혈흔과 파란 장갑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올리비에 차량 트렁크에서도 키스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에가 케이브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9mm 권총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티파니와 케이브 그리고 올리비에 세 사람 모두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올리비에는 세 사람의 추악한 삼각관계와 그가 어떻게 살인 계획에 억지로 끌려들었는지를 뉴스 기자에게 설명했습니다. Cop A was Keith Green's friend, right? Yes, he met Tiffany through Keith Green, and he went beyond Keith Green, ended up brainwashing Tiffany, take Tiffany from Keith Green, making Tiffany kick Keith Green out of the mansion, moving in, make Keith Green's daughter call him daddy, and him and Tiffany only together for 6 months. So you to get rid of Keith Green. I said, what do you mean rid of Keith Green? Carrie is the one who was talking, he wants you to pretty much kill Keith Green. 한편 티파니의 가족은 그녀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티파니의 가족은 보석금을 내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동원했는데 그녀의 보석금은 무려 약 4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높은 보석금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약 54억 원을 현금으로 제출하고 약 416억 원을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여 티파니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족은 그녀의 변호를 위해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강력한 방어 전략을 펼치게 했습니다. 반면 공범으로 지목된 케이브와 올리비에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보석이 허용되지 않아 계속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올리비에는 살인 혐의보다 약한 혐의를 받기 위해서 범행에 대해 진실을 말하겠다며 검찰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에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을 때 키스를 죽였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티파니의 변호사 측은 올리비에가 키스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티파니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하며 그를 진범으로 몰아가는 데 활용했습니다. 올리비에의 신뢰성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티파니와 케이브가 키스를 죽였다고 믿고 있던 검찰청은 2018년 2월 올리비에와 거래를 하고 그의 살인 혐의를 취소했습니다. 2019년 티파니가 유방암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이 올리비에는 석방된 후 미국 외교안보국 요원들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권 신청서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진짜 이름과 과거 대부분이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들은 올리비에의 행동과 그가 제공한 진술에서 나타난 여러 모순을 근거로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티파니가 살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리비에를 진짜 범인으로 몰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변호사들은 올리비에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키스의 고급 시계와 4천만 원 이상의 현금 상자를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올리비에가 금전적 동기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올리비에가 거짓 여권을 사용해 여러 차례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로써 변호사들은 올리비에의 성격과 행동을 비판하며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키스의 살인 사건이 티파니의 집 차고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알 자국이나 탄피는 차고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키스의 피는 티파니 차 안에서 소량 발견되었기 때문에 티파니와 케이브가 키스를 살해했다는 물질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티파니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티파니의 변호인에 따르면 올리비에는 티파니가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키스가 총상을 입고 티파니의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내부에서는 키스의 피나 DNA와 일치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티파니의 차량 외부의 오른쪽 승객석 도어 패널에서 키스의 혈흔 한 방울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키스가 과거 여러 차례 해당 차량에 접근한 적이 있었다며 혈흔 한 방울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은 키스의 휴대전화가 집 와이파이에 잠시 연결된 것에 대해 단순히 휴대전화가 라우터 근처에 있었던 것일 뿐 키스가 집안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2019년 살인 혐의에 대해 티파니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하며 은둔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브 역시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3년간의 구금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두 사람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리비에는 증거인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검찰과의 협상으로 낮은 형량을 받아 2021년에 석방되었지만 그 후 여러 법적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